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에서 나왔었던 것보다 좀 더 빠졌죠. 26,633달러.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당연하겠지만은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분석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 9월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2%,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주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치보다 높았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러 연준의 총재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연준의 이사 미셸 보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은행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겠죠. 고금리 장기화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추가 금리 인상까지 나올 수 있다. 자, 과연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음 달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보통으로 이 샘 뱅크만이 관련된 소식은 뒤로 빼가지고 나중에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캐롤라인 앨리슨 샘 뱅크만의 전 여자친구가 법정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캐롤라인 앨리슨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샘 뱅크만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업계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백악관이 보낸 첩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캐롤라인 앨리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샘 뱅크만이의 지시 아래 비트코인 가격을 2만 달러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로 공모를 했었다. 샘 뱅크만이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FTX 고객 자금으로 사들인 비트코인을 매도하라고 시장에 던지라고 지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고객들의 자금을 이용해서까지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투자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암호화폐 업계를 때리는 백악관이나 SEC의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SEC 의장인 게리 겐세이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해당 증언이 전해지자마자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캐롤라인 앨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샘 뱅크만이의 지시 아래 대차대조표를 7가지 버전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 있어가지고 각기 다른 버전을 사용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샘 뱅크만이의 명령으로 지금은 파산한 회사죠.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회사였었던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미팅을 할 때 대차대조표를 조작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 샘 뱅크만과 그의 전 여친인 캐롤라인 앨리슨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제네시스 캐피탈이 그때 당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고객들에게 회사의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었다. 왜냐, 그들이 그런 발언을 한 후에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샘 뱅크만에게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회사가 조만간에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5억 달러 자금 조달을 부탁한다라고 공모를 요청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물론이며 베리 실버트 역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걸렸다. 앞으로 베리 실버트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더욱더 신뢰를 잃게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이어서 샘 뱅크만이 같은 경우는 순진한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은 알라메다 리서치 및 FTX 사태가 발발하기 2달 전에 이미 알라메다 폐쇄 공지를 작성을 했었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캐롤라인 앨리슨에게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록을 남기지 말아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앨리슨과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다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FTX 고객들의 돈을 빼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돈으로 호화 별장 등을 샀었죠. 캐롤라인 앨리슨은 이어서 굉장히 또 재미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샘 뱅크만과 2020년도 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샘 뱅크만이 그 연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샘 뱅크만의 야망은 이것이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었다라고 하네요. 샘 뱅크만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샘 뱅크마니가 지시한 캐롤라인 앨리슨의 주된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규제 관리자들로 하여금 바이낸스를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FTX가 잘 나갈 때 정말로 전세계 2위 자리까지 꿰차고 있었는데 본인의 거래소는 본인이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등 자신이 망치고 거기다가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도 때려 부술 작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암호화폐 업계를 무너뜨리려고 샘 뱅크만은 작당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악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지금 계속해서 증인들의 증언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폭로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백악관과 조 바이든, 게리 겐세이, 미국 민주당 등등이 샘 뱅크만과 연관되었다라는 그런 증인이나 증거들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부채 수준을 감안한다면 비트코인과 금이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정학적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과 금을 그는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 총괄로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 있다가 리브라가 자빠지고 나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비트코이너다. 즉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몇 개 들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마커스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많이 사서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만장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요. 달러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더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가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대고 있는데 갈수록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분산으로다가 자산을 놓고 싶은데 비트코인만 한 게 없죠. 수량도 한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이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 100만 장자들 숫자보다 비트코인 숫자가 더 적은 상황인데 앞으로 부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욱더 크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도 장투자들은 계속해서 줍줍만을 고집하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이야기하기를 장투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가 무려 1485만 개를 넘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5만 개의 비트코인을 장투자들은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비트코인을 놓지 않고 그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EG 분석가,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에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 버틸 수 있다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임 분석가가 어제 이런 예측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약간의 축적 시간을 가진 후에 상단 추세를 테스트하러 다시 한번 반등하러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당연히 해당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가격은 더 빠지게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지게 되겠느냐? 멀프스키 분석가 같은 경우는 9월 초반에 생성됐었던 갭을 메꾸러 25,0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케일러 프렌즌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지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있었던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을 때 그 추세선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게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25,000달러까지 같은 구간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컴플렉스 헤드앤숄더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크게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겠는데 저번 주말 동안에 분석을 공유했었던 위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먼저 가지 못한다라면 26,2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6,200을 터치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의 지지, 수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늘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오늘 비트코인 떨굴 때 오히려 이더리움이 반등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대비 강세를 보이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이더리움 역시 아직까지는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닌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지지에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비트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더리움 재빠르게 하락하면서 1200달러 상단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 역시 앞으로 2달 반 내에 이더리움이 1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자리가 뚫리게 된다면 더한 추가 하락도 가능한데 600에서 800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더리움의 끝이냐? 절대 아니죠. 장기 상승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는 풀이를 했습니다. 크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승장 때는 다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 역시도 2026년 말까지 이더리움이 8,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남겼었는데요. 이더리움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덧붙이기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의 확립된 지배력과 게임 및 토큰화의 새로운 용도가 2026년 말까지 이더리움을 8,00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 정도까지 되면은 미국 정부의 빚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의 34조 달러 이 정도가 되는데 2026년도 말까지 되면 50조 달러를 그냥 넘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거시 환경 속 암호화폐 고래들이 기대하는 알트코인 세 종목 누가 찝었느냐? 한 유명 유튜버가 찝었다라고 하네요. 그 목록은 체인링크, 메이커다오,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데 세 가지 코인들을 찝은 이유는 거래량 증가 및 자금 유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바이낸스 및 BNB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브라질마저도 바이낸스에 등을 돌렸다. 짜오짱펑 및 바이낸스 임원 3명을 기소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선택은 경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사기 소식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다른 사기건들에 비해서 그닥 크진 않은데요. 암호화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친구와 지인들 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뜯은 사기꾼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야, 근데 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뜯을 정도면 이 뜯긴 3명 같은 경우도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한국의 부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도 자나깨나 사기꾼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 되셨다. 그러면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광고를 봐주자. 광고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오늘도 채널 유지를 위해서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